강원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다리 옆면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최대 1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외국인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갑 지역구 박정아 국회의원이 결혼비용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월의 한 식품 공장에서 두바이식 초콜릿을 만들어 편의점을 중심으로 독점 납품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에도 17일 새벽부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다리 축대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뒷골교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17일 오전 10시쯤 다리를 연결하는 측면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가 인근 실개천으로 쏟아지면서 떨어진 벽돌이 나뒹굽니다. 다리 주변은 즉각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16일부터 17일 오후까지 강원 지역에는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7일 오후 3시까지 홍천 팔봉에는 144mm, 철원 동송에는 137mm, 춘천 신북에는 111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17일 오후 2시에는 홍천군 서면 모곡리의 한 캠핑장의 출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야영객과 캠핑장 관리자 6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또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과 영월군 영월읍 등에선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버티지 못한 겁니다. 강원 지역에는 지난 16일부터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내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낙석과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신고 16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강원 중남부 산지 180mm 이상, 강원 동해안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장맛비는 폭이 좁은 비구름 탓에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작은 군 지역 인구와 맞먹는 2만 7천 명에 달하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만의 외국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안으로 삼겠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통역 업무를 맡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타자굴 씨.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모국어는 물론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우즈베크어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늘면서 타자굴 씨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아플 때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소리가 뭐가 필요하는지 여기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예약하는 게 한국어를 모르니까 여기서 예약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공동체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릉시가 2022년 설립했습니다. 외국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통역부터 의료 지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 업무 분야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은 2곳에 불과한데 그나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이곳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유일합니다.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속초시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것에 필요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은 또 어떤 식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지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실현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행정안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019년 19,100명에서 코로나19 시기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23,500명, 올해는 5월 현재 27,26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은 원주가 4,989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이 3,600명, 속초도 1,500명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자 강원도는 외국인 정책에서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이 지역에 쉽게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생 갖고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아는 사실이 됐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을 많이 우리 도내에 유입해서 모자라는 인구를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우리 각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역할들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사회 기능 또 지역사회 기능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강원지역 특구와 산업단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민의힘 원주시 갑 박정아 국회의원이 결혼비용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이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예식비와 혼수비 등 과다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 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 비용에 대해 1,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SNS에서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디저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현지 제품을 대신해 서울 유명 카페 등에선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팔고 줄 서도 못 사 먹을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영월에 공장을 둔 한 신생식품 기업이 국내 대형 편의점에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독점 납품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의 먹방입니다. 초콜릿을 깨물자 그 안에 눅진한 초록색 피스타치오 시럽이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상으로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거셉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초콜릿 제조사가 만든 제품은 구할 수 없지만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맛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트렌드를 포착한 강원도 영월의 한 신생 기업이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영월에서 창업한 식품 기업으로 제품 속부터 포장까지 자체 개발한 제품을 대형 편의점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결과는 출시하자마자 완판, 이미 30만 개를 납품했고 이달 말까지 계약된 것만 100만 개입니다. 여름 휴가도 없이 9월까지 공장을 돌려야 주문량을 맞출 수 있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최근 유명세를 타면서 업체는 기존 인력 외에 50여 명의 외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공장 풀 가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포장이나 검수 등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맡기는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의 시제품 일부를 주문받아 납품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체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영월드시켓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요. 또 맛도 인정을 받게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동안 영월 지역에서 나는 감자, 사과, 다래 등 농산물을 활용한 초콜릿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역의 둥지를 튼 중소기업이 지역 제품 생산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품을 통해 영월의 이름을 알리면서 지역 사회도 반기고 있습니다. 영월에 초콜릿 체험관을 오픈하면서 영월에 정착하게 됐는데 지역인들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데 영월군과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은 이번 사례처럼 유망한 기업이 지역에 정착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마지막 행정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3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다리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서면대교는 춘천시 서면과 도심을 잇는 다리로 완공 시 기존 17km인 차량 이동 거리가 3.9km로 단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 해역에서 해양 사고는 소폭 증가했지만 선박 충돌과 침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상반기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 사고는 282척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60%, 운항 부주의가 4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선박 충돌과 침수, 화재 등 6대 해양 사고는 59건으로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창군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계절 근로자 629명의 5개월 체류 기간 만료가 순차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체류 연장이 필요한 고용주의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는 상호 합의 이후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17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강원일보 창간 7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과 박진호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해 군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은 이창열 평창군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고 귀농 귀촌 정책과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시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묵호항 여객터미널 광장과 해랑 전망대 일대에서 2024 묵호 돛제비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묵호 돛제비 페스타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형 이벤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또 같은 기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묵호 수변공원에서 해랑 전망대까지 돛제비 야시장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세월호 소방헬기 추락사고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리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추모식에는 소방공무원 관계자와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원주시가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추가로 설치된 이동식 물놀이장은 왕성목 근린공원과 샘마루 근린공원으로 각각 100여 명씩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됐는데요. 운영 기간은 17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